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었는데요.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공장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전 거기에서 격리를 했었고요. 남편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남편에게 알바를 하라고 권유를 했다가 몇 년 전 대전으로 발탁이 되어서 줄곧 거기에서 근무를 해왔었어요. 급여는 200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남편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월급을 통째로 가져갔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군대를 제대 후에 바로 일을 시작해서 14년을 다니는 건데 첫 월급부터 시작해서 월급을 통째로 시어머니가 관리를 했었는데 결혼 후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시어머니한테서 최소한의 용돈만 받아서 쓰고 있었어요. 사실 결혼 전에 공장에서 마주치는 남편이 어찌나 착실하고 착해서 제가 좋아했어요. 이미 그 회사에서 일한 지 8년이 되었을 때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했죠. 그게 모두 다 시어머니가 돈 관리를 잘해주신 덕이라고 했어요. 엄청 시어머니에게 돈 관리를 맡긴 게 신의 한 수라고요. 자가용 운전을 하고 있지만 새 차를 사본 적은 없었고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비록 외제차지만 시어머니와 재혼한 의붓 아버지가 타던 차를 물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절약하고 착실하고 성실한 남자여서 제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거였죠. 시어머니가 식당 일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으로 동생 셋이 있는데 모두 세를 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물론 예물 같은 것도 하지 않았고 반지만 맞춰서 하나 장만해서 주고 받았습니다. 저도 남 보기 좋으라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기를 싫어해서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 월급을 통째로 쥐고 넘겨줄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뜻이 없는 월급을 통째로 다시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적금을 깨버리면 손해가 막심한가 봐. 당분간 자기 월급으로 살래.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3년짜리 적금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 돌려주겠다는 말에 여러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기로 생각했어요.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너무 돈 가지고 엄마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른이니 알아서 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결혼을 했으니까 돈 관리는 며느리한테 넘겨야지. 어떻게 자기 돈이면서 적금 만기일도 모른다는 거야? 또 안타까운 말만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내 돈 가지기라도 한대. 이 집도 우리 엄마 덕분에 산 거라고 그동안 매달 주시던 용돈도 안 주신대. 당분간은 너한테 용돈 받아 쓰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내 용돈 좀 줘야겠어. 그러니까 생활비를 내 월급으로 쓰자는 말이야?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시어머니께 찾아가서 남편 돈 관리를 넘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돌려줄 테지만 애써서 모은 돈을 한 푼이라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 그동안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그랬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들도 어린애도 아닌데 저희가 돈 관리해야죠.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신 대로 할 테니까 저에게 맡기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턱 까놓고 말아마. 내가 이제 막 시집온 너를 뭘 믿고 아들 돈을 맡기니? 한두 푼도 아닌데 말이다. 내가 널 어찌 알아서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 덥석 맡기겠니? 내가 너한테 믿음이 갈 때 그때 가서 내 아들 돈 줄지 말지 고려해 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내 아들한테 내가 했듯이 용돈도 주고 잘 챙겨라. 알겠니? 어머님이 주세요. 저도 힘들게 버는 돈인데요. 전 그렇게 못해요. 그랬더니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못하면 어쩌겠다는 거냐? 내 아들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 하나 내는 게 그렇게 아닌 거야? 아무튼 내 아들 돈 탐내지 마라. 시어머니는 절대로 돈 관리를 제게 맡기실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장에 남편 월급을 시어머니 통장에서 자동 이체를 끊으라고 했었죠. 하지만 남편이 싫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결혼도 했는데 아직까지 돈 관리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바보 소리를 들어도 좋다나요? 자기 엄마가 자식 돈 어려운 것 알아서 잘 굴려주고 있는데 그냥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가 일부러 남편 월급 가져가 버리고 제 월급이 있으니까 제 돈을 쓰게 되고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결혼한 지 석 달이 되어도 남편과 저는 이런 일로 계속 싸우고 있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리게 되었어요. 보통 교묘한 방법으로 취업급여도 받아가게끔 스스로 사직서를 자필로 쓰게 하고 냈었는데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 구조조정 때문에 실직했습니다. 이젠 생활비 나올 곳이 없어요. 남편 돈 관리는 제가 할 테니까 넘겨주세요. 엄청 화를 내면서 그러더군요. 미쳤니? 내 아들 돈에 눈이 멀어서 회사까지 관두고 막 나가는구나? 제가 막 나간다고요? 아니면 그게 뭐니? 듣자 하니까 네가 우리 아들 용돈도 제대로 안 준다면서 통장도 못 찾아온다면서 달달달 볶는다며? 용수 씨가 그러던가요? 아주 내 아들 피 빨아먹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니? 내가 뭘 믿고 맡기겠다는 거니? 내 아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네가 꿀꺽하려고 한다는데. 야, 너 솔직히 말해봐라. 내 아들이 모아놓은 돈이 꽤 되는 것인 줄 알고서 회사를 그만둔 거 아니니? 어떻게 한 푼이라도 아기가 없을 때 알뜰살뜰 모아서 저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편 등 빼먹을 생각만 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야단을 쳤어요. 일부러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네가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잘려서 그만둔 거라면 그냥 놀고만 있니? 다른 일을 찾아보던가 할 것이지. 그 전에 아들 돈을 탐만 내고 있는 거니?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놀고만 먹고 살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해서 편하게 놀고 먹으려 했다면 큰 오산이다. 내가 그 꼴을 보고 넘어갈 줄 알아? 네가 내 아들 인생에 딸린 문제인데 난 그런 며느리 필요 없다. 이혼해라.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아들 돈을 며느리에게 주기 싫어서 이혼하라고요.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요. 어머니야말로 며느리 등골 빼먹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혼하라고 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든 며느리 못 빼먹어서 안달이 났냐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하니까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월급이 들은 돈 통째로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자기는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나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기다리면 알아서 주실 텐데 왜 엄마한테 그래? 그러니까 이혼하라는 말이 나오지. 그래서 남편에게 제 통장의 잔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숫자 0을 한참을 세우고 또 세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모았어? 이 멍청아. 내가 돈이 뻔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았냐고? 너는 세상에 엄마만 돈 잘 모아주고 집도 사주고 잘 불려주는 줄 알았지. 정말이지 남편은 이제서야 감이 좀 오나 싶더라고요. 세상에 어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찌 회전하고 있는지부터 관심이 없고 모두 시어머니가 최고인 줄 알더라고요. 그저 시어머니는 차곡차곡 적금을 해와서 겨우 부동산 벤츠차 산 거 말고는 뭐가 있냐고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저 돈 잘 안 쓰고 이런 사람이면 신랑감으로 괜찮겠다 싶었지만 이렇게 모자란 사람인 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남들도 10대씩 수익을 받는다는 주식에도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었죠. 내가 네 엄마처럼 은행에다만 맡겼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겠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일군 돈이며 돈이 많이 불리든 말든 내 맘대로 할 거니 다 내 돈이야.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넘겨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냐? 그때서야 남편은 내 통장 잔고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시어머니께 톡으로 보낸 날이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시더니 시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오늘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그 많은 돈이 있는 거니? 어디 한번 보자. 그런 통장 잔고를 한 번도 구경 못 해봤는지 아주 신기하게 입을 쫙 벌리면서 보고 또 보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지? 너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모았다는 거야? 싸던 짐 싸세요.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을 고쳤으니까요. 왜요? 저 돈을 보니까 탐이 났어요. 조금 있다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올 거예요. 제 짐을 빼서 제가 가지고 있던 비어있던 원룸 하나를 빼라고 했으니까 그리 아세요.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제가 원래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제 완전 헤어진 마당에 저를 붙잡고 사정한다고 한들 어쩔 수 없었죠. 얼마나 제 통장 잔고를 보고서 놀라서 환장하던지 당장 남편 돈 관리를 넘겨주겠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남편 앞으로 적금도 이제 곧 끝난다고 하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남편 적금도 받아서 남편과 제게 전해준다고 난리 법석이었어요. 그러라고 했어요. 저는 제 짐을 다 빼서 원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에 원룸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톡을 보내왔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남편 월급을 통째로 가져가서 넣은 적금을 바로 깨서 왔다며 남편 계좌 잔액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겨우 그거?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끝까지 정말 우습다. 월급을 통째로 날로 가져가셨으면서 그걸 돈이라고 모아놓은 거니? 엄마 믿지 마라. 분명히 딴 데로 빼돌리지 않고 어떻게 그것뿐이니?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돈이야. 째째하게 굴더니 어렵게 그거 몇 푼 안 주려고 유배를 떨으셨다니. 남편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어요.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던 사이라서 복잡할 것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다시 만나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자기 아들하고 살아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지나간 버스였어요. 내 통장의 잔고를 본 그 순간부터요. 같은 말을 반복하더니 참 우습더군요. 돈에 환장해서는. 전 남편과 이혼은 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른여덟 살 남자와 37살 여자로 사귄 지 6개월 차입니다. 남녀 둘 다 혼기가 꽉 차다 못해 지나간 나이이고 둘 다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남자친구의 연애 초의 적극적인 모습, 밝고 다정한 모습이 여자로서 싫지 않았고 결혼 전제로 사귀는 중에 남자친구와 결혼자금 대화를 나누다가 남자친구가 발끈했어요. 저도 나이가 많긴 하지만 남자친구가 더 결혼을 서둘러서 마냥 친절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할 수는 없어서 현실적인 대화를 시도했어요. 우리처럼 혼기가 꽉 찬 사람들이 연애만 오래 하염없이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중에 제가 먼저 나는 얼마 정도 모았는데 오빠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냐고 질문을 했고 남자친구는 너무 당황하면서 저를 보는 눈빛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제가 남자에게 뭘 많이 바란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말을 한다고요. 나한테 뭘 그렇게 바라냐. 30대 남자가 얼마나 돈이 많아야 되는 거냐며 취업해서 모아봐야 얼마를 모았겠냐고 다 준비돼서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다 대출 내서 열심히 같이 걸어가면서 갚아가며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현금을 쌓아놓지는 않았겠지만 살고 있는 집 문제도 있는 거고 얼마 정도 저축도 있을 테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말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저를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가진 게 별로 없다는 말이었는데 자존심이 상했는지 예민하게 반응을 하길래 그럼 서로 좀 더 모아서 결혼 계획을 해보자고 했는데 더 민감해지면서 자기랑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며
이럴 거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사람들이 서로의 재정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게 당연한 건데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서로 합치든 대출을 내든 신혼집도 구하고 할 텐데 대뜸 헤어지자고 말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실망도 되고 여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연락을 안 했더니 2주 후에 다시 연락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뭐 하냐고 하네요. 헤어지자더니 왜 연락을 했냐고 했더니 헤어지자고 했다고 너까지 연락을 안 하냐며 저를 탓하길래 왜 내 탓이냐고 말을 했더니 탓하는 게 아니고 서운해서 그랬는데 그걸 또 탓한다고 말하냐고 되려 저에게 탓을 돌리네요. 더 싸우기도 싫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제가 인정하고 말하는데요. 제가 결혼 전 재정 상태를 물은 게 남자한테 자존심 상하고 많이 실례였을까요? 연애 초에 남자다움은 점점 사라져 가는데 저의 잘못도 컸을까요? 조언 부탁드려 봅니다. 추가 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댓글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려요. 한 분 한 분 모두 읽어봤는데 제가 언니가 없어서인지 정말 친언니처럼 친오빠처럼 쓴소리로 진심 걱정해주신 분들 댓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긴 댓글, 짧지만 진심인 댓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너무 정확하게 남자친구의 성향을 맞추신 분의 댓글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 만남에서 남자친구의 대화 스타일에 영향이 컸는지 원래 저의 문제인지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도 어렵거니와 이 사람이 현재 좋은데 헤어지지 말고 잘 사귀어야지 하는 마음에 일방적으로 남자친구에게 많이 맞춰준 것도 있습니다. 1살 차이가 나긴 하지만 나이로만 보면 남자친구보다는 제가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2년만 지나면 39살이고 곧 나이가 40으로 바뀌니 결혼하게 되면 40살 전에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더 맞추어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무서운 분들만 계실 줄 알고 글쓰기 전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같이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제 월급을 궁금해하면서 세금 얼마 내냐고 묻더라고요. 그동안은 제 월급을 공개하기 꺼려 했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세금을 말해주었더니 바로 월급 계산 들어가더라고요. 헤어지자는 말이 나왔을 땐 저한테 한다는 말이 헤어지면 넌 왠지 잘 될 것 같다. 잘 될 거야. 나 없이도 잘 살 거야 너는. 이라고 하던데 칭찬인지 배가 아픈 건지 싸울 때마다 습관이 꼭 저런 식입니다. 저 역시 계속 지내다 보니 저런 말투에 너무 어이가 없으니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지? 헤어지자는 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하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 나랑 있으면 재밌지? 라는 말도 합니다. 이렇게 적어보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긴 하네요. 나이 38에 자기 자산을 밝힐 수도 없을 만큼 자산이 아예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빚이 있거나 경제적인 것은 절대 결혼할 상황이 안 되는 거겠죠. 그동안 콩깍지가 씌었던 건지 남자친구의 좋은 점만 봤던 것 같아요. 결혼하려면 자산이나 돈 문제도 크지만 남자친구의 저런 성격으로 결혼하면 진짜 고생만 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야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저를 좀 돌아보면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는 건 지금 좋은 것뿐이 아니라 앞으로의 몇십 년을 같이 할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네요. 그런 면에서 남자친구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추가 글을 남긴 것도 댓글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적었는데 분명한 건 저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헤어지는 쪽으로 결정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돈도 없고 나이 들어가니까 빌붙어서 결혼이란 걸 하고 싶다고 들이댔는데 앞불싸 여자가 나이가 있으니 모은 돈도 있을 거고 급해서 당장 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나한테 돈을 물어보네? 어차피 자기가 나이 먹고 나랑 안 하면 누구랑 할 건데. 헤어지자고 걱정 줬으니 돈 얘기는 이제 안 꺼내겠지? 자기도 결혼하고 싶을 때니 지금쯤 전화해서 살살 구슬려 볼까? 우리 엄마 며느리 효도도 받아보셔야지. 이런 거겠죠. 역 같지만 남자들은 호구 같거나 멘탈이 약한 애를 쏙쏙 골라잡는 거 진짜 잘해요. 그것도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은 걸까요? 내 말은 즉
글쓴이 너 지금 호구 잡혔다는 거야. 네가 돈도 뭣도 안 따지고 깨진 창문에 단칸방 지하방에도 살자고 해도 그냥 얘 거리는 착한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방울뱀이 너를 꽉 문 거야. 그렇다고 그게 네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저 영악한 놈 잘못이지. 봐. 지금도 너는 네가 잘못한 걸까 생각을 하잖아. 인생에서 혼자 살든 둘이 살든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데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에 발끈한다는 거? 일단 모은 돈이 없는 거고 둘째는 너를 개무시하는 거야. 결혼이라는 건 두 가정을 합치는 건데 돈 얘기한다고 너를 타박하고 화를 낸다고? 다시는 돈 얘기로 본인 길을 죽이지 말라는 거지. 그 방울뱀은 아마 돈 한 푼 없이 네가 모은 돈으로 살고 싶었나 본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불쾌한 거지. 제발 차단하고 헤어져.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 저런 사기꾼 만나지 말고. 너무 피곤해서 인정했다는 말에 헐 합니다. 설마 그냥 인정하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는 말인가요? 돈도 있고 없고 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언제나 남 탓만 하는 남자랑 결혼해서 늘 언제나 글쓴이 탓만 하는 남자 옆에서 자존감 다 없애가면서 그렇게 사시게요? 거기다가 정말로 헤어질 생각도 없으면서 협박용으로 헤어지자는 말 하는 남자, 결혼하면 자기 꿀리면 이혼하자는 소리 입에 달고 살 텐데 28살도 아니고 38살이 금전에 저런 말 한다는 건 빚잔치 중이라는 거죠. 결혼하면 상대 부모 재산까지 알아야 하는 게 맞지. 그걸 말 못한다? 헤어져야 합니다. 결혼은 사랑을 전제로 한 동업이고 경제 공동체라서 월급, 재정 상태, 건강 다 오픈 안 하면 사기 결혼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펄쩍 뛰는 거 보면 100% 주식 빚이나 대출 물려있고 모아놓은 돈은 영원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썩은 음식은 먹으면 안 되겠죠? 정신 차리세요. 연락 끊고 차단하세요. 여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지금 결혼 안 하면 영원히 못할 거라는 초조함이 들 때임. 기본적인 걸 안 보고 평생 혼자 사느니 저 정도 단점은 하면서 타협을 시작하는 것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단점이 저 정도로 끝날 단점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발끈해서 그렇게 말하는 남자랑 살면서 말싸움 져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며 살 거예요. 37살이라고 저런 남자랑 결혼을 생각하지 말고 확실히 끝을 내요. 돈 밝히는 어쩌네 개소리에도 신경 쓸 가치도 없어요. 저런 남자랑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저 남자는 아니에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양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결혼 전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건강 상태 확인하는 건 필수입니다. 결혼 계획이 있다면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재정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 등 그런 얘기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없는 것 같으면 그런 거에 예민하다면 빚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웬만하면 결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추각을 보니까 걔 진짜 개털이라는 확신이 든다. 진짜 계획 없는 애들이 나랑 있으니 재밌지. 나만큼 잘해주는 사람 찾기 힘들지. 이런 소리를 함. 제 전 남자친구가 저랬음. 나이 40 다 돼가지고 집도 절도 없고 차만 외제차에 빚까지 있었음. 내가 그 상황이어서 안 잘해줄 수도 없겠고 나는 부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대에 맞는 적절한 재력과 커리어를 원한다니까. 속물 취급을 함. 그래, 나 속물이다. 저건 진짜 돈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심만 높아. 그래도 여자는 만나고 싶고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는 솔직히 돈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회피한다는 건 모은 돈 없다는 겁니다. 피해가세요. 우리 엄마가 그런 남자와 결혼을 했다? 남자는 60살이 넘도록 제대로 해본 일 하나 없고 꼴에 공무원 부인 가졌다고 나대고 사기만 당하고 재산 다 날려먹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일액천금 꿈꾸며 코인 다단계에 빠져 산다. 이혼하자니까 공무원 연금 절반은 자기 거라고 개소리를 함. 연애 때는 세상 다정한 남자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엄마는 지금도 돈을 남들 배로 버는데도 월세살이 한다. 그 기생충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세요. 결혼이라는 게 인생의 전환점인데 당연히 많든 적든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준비를 하든 말든 하지. 남자가 이상함. 이건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도 이상한 일임. 그냥 재정 상태가 어떠냐는 뜻인데 그 질문에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음?
36살 동생을 둔 39살 아기 엄마예요.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 남자 정말 아니에요. 30대 후반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 재정 상태에 대하여 말도 못 꺼내게 하는 남자요? 그냥 버려요. 딩크로 살 것도 아니고. 아기 계획이 있다면 정말 그 남자는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아이 낳을 거면 몸도 더 힘들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돈이라도 많아야 아기 키우기 수월해요. 돈 써서 몸도 회복하고 베이비시터도 부르고요. 나이 들어서 아이 낳았는데 돈까지 없으면 정말 지옥이에요. 다른 남자 만나요. 그 남자는 정말 아니에요. 돈만 없으면 다행일 겁니다. 빚이 어마무시할걸요. 그리고 남자 38살 때까지 모아놓은 게 없다면 왜 없겠어요. 사치나 가난한 집안의 가장 또는 백수로 지낸 세월이 길어서 없거나 도박, 주식 투자 실패 등 이런 이유들 아니겠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자 때문에 여태 성실하게 살며 모은 돈 몽땅 털리고 인생까지 나락으로 처박기 싫으면 빨리 헤어지세요. 진짜. 돈 없고 능력도 없으니 옆에 있는 글쓴이한테 빌부터 살려고 하다가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니 자격지심, 열등감이 급발진 하신 듯. 20대 초에 멋 모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의 30대 정년기면 충분히 현실적인 것부터 봐야죠. 돈이 있어야 대출이든 뭐든 결혼하면서 살지. 뭐 어떻게 살라고. 얼른 헤어지시고 최소한 평범한 대화가 되는 남자랑 만나세요. 인생 조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안전 이별하세요. 걱정된다면 갑자기 부모님이 급하게 수술하신다고 돈 빌려달라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에는 똑같은 개소리가 답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으나 먼저 겪으신 분들께 제가 계산적인 건지 여쭤보려고 글을 씁니다. 저희 커플은 올해 32살 동갑이고 4년 연애 후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간단히 적어보자면 여자는 7년차 연봉 3,200만 원이고 모은 돈 9천만 원에 집에서 4천만 원, 총 1억 3천만 원입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집에서 2천만 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는 아직 직장 생활 중이세요. 퇴직하셨어도 본인 생활을 하실 정도는 됩니다. 남자친구가 가지고 오는 돈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남자는 5년차 연봉 5,100만 원에 집에서는 총 7,500만 원 정도입니다. 어머님은 전업주부 하시고요. 아버님은 퇴직하셨습니다. 시댁에서는 작년에 3살 위 아주버님과 결혼하실 때 6천만 원 해주셨다고 해요. 형님과 아주버님 취업이 늦어서 늦게 결혼한 케이스라 시댁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고 형님에게는 별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향이 검소한 편이지만 차가 필요해서 자동차 구입하고 직장이 타지라 매월 월세가 나가서 나름 많이 모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게 된다면 제가 남자친구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지역을 옮겨서 재취업 후 출퇴근 거리 봐서 자동차 구입할 예정이고요. 신혼집은 구축 전세를 들어가 신혼가구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방이라 20평대 후반에서 30평대 정도로 생각하고요. 구축은 1억대 중후반으로 전세 들어가면 대출은 최소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단 선물에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먼저 남자친구를 떠보았더니 시댁에서는 은근히 예단을 바라시더라고요. 결혼식에 입을 예단비 500만 원에 차남이라고 1,000만 원을. 그 외 다른 지원은 없으십니다. 친정엄마에게 물어보니 첫사위라 예단 예물의 느낌은 아니더라도 시계와 정장은 맞춰주고 싶어 하십니다. 솔직히 처음에 엄마 마음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시댁에서 예단 바란다는 말을 듣고 엄마를 말려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해준다면 정장까지만. 오고 가는 게 좀 기분이 좋지 않아 엄마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남자친구와 대화를 해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물로 받는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예단을 해드려야 하나. 형님한테는 받지도 않으셨다면서 지원은 아주버님한테 다 해주시고 이래저래 나는 하기 싫다. 우리가 매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셋집도 대출해야 할 판에 무슨 예단이냐. 남자친구 입장은 형은 자금이 없는 상태라 집에서 지원이 많이 해줬던 것이다. 생략하는 집도 많다지만 형 결혼할 때 못 받아서 우리한테 바라는 것 같다. 큰 금액은 아니니 해드리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진짜 해드리기 싫거든요. 처음 연애 시작할 때 남자친구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커플 통장 얘기를 하길래 알았다고 했고 매달 각자 35만 원씩 모아 그걸로 데이트하고 놀러가고 커플링 맞추고 다 했는데 결혼할 때도 반반도 아니고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했더니 오히려 남자친구는 저보고 계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댓글 다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연봉은 작년까지는 1200만 원 정도였어요. 사실 작년에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겹쳐 퇴사하고 결혼 준비하며 조금 쉬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시간 조율해 줄 테니까 결혼 전까지 도와달라고 하셔서 하루 5시간이라는 조건으로 연봉 깎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또 지역 이동해도 풀타임 근무는 가능합니다. 여기에 쓰게 된 계기는 우선 저는 집에서 기브앤테이크와 내리사랑으로 자라왔습니다. 지금은 아빠가 안 계시지만 전이나 후나 제가 조그만 성의 표시라도 하면 항상 부모님은 더 돌려주셨고 해줄 수 있는 정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지역 옮기고 이직해야 하니 차 뽑을 때 2천만 원 보태준다고 하셨으나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엄마 돈을 너무 가져가는 것 같아서 우선 직장 잡아보고 거리 봐서 결정한다고 미룬 상태입니다. 반면에 남자친구는 받는 것보다는 많이 비싼 건 아니더라도 몇만 원짜리조차 아끼는 집안 분위기로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받기만 하는데 익숙해서 기분이 나쁜 건지 상황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것인지 여쭤보기 위함입니다. 제일 중요한 예단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하지 않는 걸로 마음은 먹었습니다. 오늘 남자친구와 저녁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요. 받아들일지 더 트러블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면 헤어질 생각이에요. 엄마랑도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친동생 같아서 충고할게요. 결혼하지 마세요. 장남은 다 지원해주고 차남은 의무만 준 이 집에서 결혼할 사람이 님더러 계산적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 평생 지가족 편들고 나중에 애 낳으면 님은 찬밥됩니다. 전형적인 장남밖에 모르는 집안이에요. 이혼보다 파혼이 더 나으니 결혼하면 안 돼요. 돈도 형네 결혼할 때 못 받은 거 뜯어내려고 하네요. 그리고 데이트할 때 데이트 통장 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습관이 됐나 봐요. 진심으로 벌써부터 저런 거 정 떨어질 것 같고 님 결혼 안 했으면 좋겠네요. 지는 받는 입장이니 상대한테 계산적이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니 그렇다 친다 해도 결혼자금 자체가 여자 쪽이 더 많은데 예단을 왜 해가야 해? 결혼은 그래. 형식적으로 절차가 중요해서라고 친다면 예물을 왜 생각하는 건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계산적이라고 하나요? 시부모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내 알 바 아닌 별일 아닌 것 같죠? 결혼할 때부터 대놓고 차별인데 결혼 후는 어떨 것 같아요? 넌 받는 거 없으니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첫째는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이 말이 평생 나올걸요? 그 부모는 주는 자식 따로 받는 자식이 따로예요. 이럴 때 남편이라도 내 편이면 그나마 나은데 글쎄요. 남친 말을 보아하니 영 아니올시다입니다. 이번에 맺고 끊을 기회다 생각하고 대화 한번 제대로 해봐야 해요. 부모가 경우 없는 건 생각지도 않고 어디서 사람을 그깟 돈 500만 원 아까워하는 계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남자는 여태 차별받고 사는 게 당연했으니 저런 것까지 전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님이 결혼하면 님도 같이 차별받아요.
님의 아이가 생기면 아기도 차별받아요. 시댁이 해주는 건 장남, 받는 건 둘째라는 건데 이게 결혼과 함께 시작일 거예요. 첫째는 돈이 없으니 둘째인 네가 내라. 왜 우리만 내라고 하냐 하면 남자는 또 왜 이렇게 계산적이냐고 하겠죠. 게다가 해준 것도 없이 받겠다는 심보를 가진 저놈에게 계속 찔러보고 요구할 거고 애한테 뭘 하나 줘도 형네 눈치 보고 시부모한테 이것저것 당한 것 때문에 신경 쓰게 될 거예요. 절대 님 계획대로는 안 돼요. 님 어머님이 첫사위라고 뭐라도 해준다고 하시면 나중에라도 너네 집에서 뭐라도 계속 주고 덮어줘야 할 상황일 텐데 어머니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님이 저거 하나로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른다는 소리를 듣는 지경까지 결혼하면 둘이 벌어 형네까지 부양해야 할지도 몰라요. 솔직히 데이트 통장부터 좀 그랬다, 진심. 내가 돈 안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돈 안 쓰는 여자를 만나온 건지 뭔지 그건 알 바 아니고 어느 날은 남친이 밥 사고 어느 날은 여친이 밥 사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되나? 부득부득 통장 만들어. 그런 남자 왜 만나는 거임 도대체. 더치페이 반반이 나쁜 게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랑 사상이 진짜. 그리고 1000번 만번 양보해서 데이트 통장까지 넣게 했다 치면 뭔가 이건 가스라이팅 해도 되겠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 같아. 뭔 말 하면 개선책이 없는 여자였어 이럴 듯. 애초에 뭐가 계산적이었는데 사랑해서 연인을 만나면 대가리 속으로는 원단위까지 재면서 단돈 100원도 손에 안 보려고 눈깔 뒤로 기록한 남자가 누군데 누구 보고 계산적이래. 남자분이 글쓴이보다 결혼자금 더 적으면서 시부모 예단을 바라다니요. 오히려 시가에서 성의를 보여 적더라도 예단 먼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큰아들 결혼에 못 받은 것을 작은아들 결혼에는 왜 받으려고요? 간혹 이런 부분으로 동서지간 갈등도 생긴다고 합니다. 남자분 하는 행동 보니 장남 아닌 장남 노릇을 하겠네요. 님 어머니 힘들게 번 돈으로 시가 부양을 하는 상황인 것은 아시죠? 그리고 예비 시댁에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은 죄다 님 찾을 것 같네요. 형님네는 1순위에서는 제외고요. 미쳤네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지원은 형한테 다 갔는데 그때 예단을 못 받으니 작은아들에게 받고 싶다. 이게 무슨 뺨 맞고 와서 엉뚱한데 화풀이하는 소리예요? 작은 며느리는 호구인가요? 아마 큰애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고 작은아들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효자라 그랬겠죠. 님, 그 결혼하면 앞으로 큰아들은 지가족 편들고 작은아들인 님 남편은 너만 참고 이해하면 돼. 이래서 속상한 일들만 생길 것 같아요. 부모한테 다 털어놓고 상의하세요. 님이 아까워요. 어머님이 남편 없으신데도 직장 생활을 아직까지 계속하신다는 건 능력이 있고 회사에서 지급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 쪽은 둘 다 백수백조 돈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님을 꽉 잡아서 팔짝 고치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파혼하세요. 그런 집안이랑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집안은 부모도 일을 하고 그 자식도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집안입니다. 물론 가족회사가 아닌 각자 다른 분야에서요. 그럼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돈 나올 구석이 있는데 설사 좀 모자라다가도 그거 계획 잡고 보면 다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데 님은 님밖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돈이야 모으면 그만인데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원이나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이야기인데 없는 거 보면 글쎄요. 이 결혼 수입과 지출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봐서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주는 자식이고 둘째는 받는 자식이네요. 결혼해서도 큰아들과 작은아들 차별이 심하겠어요. 남편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자라왔을 터이고 6천만 원까지 지원해준 자식은 당연한 거고 둘째는 겨우 1,000만 원 해주고 공평하게 못해줘서 미안한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예단까지 받고 싶다니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멍청한 둘째 아들. 참 양심도 없는 사람이네요.
친자식이 아닌가?